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8월 3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에는 이제 아시아 챌린저컵 대상경주 특별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상금 규모가 2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바이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그런 특별경주라고 하더라도 상금을 좀 올려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엔 파트 1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진 경마를 지향하는 나라고, 싱가포르도 파트 2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한 단계가 위입니다. 우리가 파트 3니까요. 자, 앞으로 이런 대상 경주가 자꾸 이루어져서 외국과의 그 마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파트 1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도 지금 이 서울경마 같은 경우에는 위성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경마가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챌린저컵 같은 그런 특별경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그 국제 랭킹이 115위, 113위 이런 좋은 마필들을 한국에 좀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이 과연 얼마나 센지를 여러분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일요경마는 아시아 챌린저컵을 비롯해서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편성 자체도 상당히 중비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경마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까 토요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타의 강승부 주간입니다. 자,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는 강타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강승부 주간인 만큼 나름대로 주중에 열심히 준비를 했을 만큼 과정이 좋은 만큼 결과도 좋을 것으로 믿고, 제 자신의 분석력을 믿고 한번 열심히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요건 총 12두가 출전하는 경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군 기복형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두권에서 경합이 일단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죠. 3번 사이렌스톤과, 자, 여기에 9번 동방태양, 여기에 4번 원더라이, 이런 마필들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다들 한 칸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나마도 이 3번 사이렌스톰의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른 마필들보다는 선입적 예능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자, 부산에서 올라온 이 다나카 기수가 이생을 하고 있는데, 다나카 일본 기수들은 오토매틱 선행마를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나오는 선행마들을 거의 타본 적이 없어. 왜? 마필 자체를 조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을 그렇게 만들어요. 승치를 그렇게 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관련서가 붙어가지고 마필 발주부터 시작해서 이 주 회전까지 시작을 해서 모든 그런 마필 자체를 만들어 놓고, 게이트가 열리면 오토매틱으로 잡고만 있어도 빠르게 나오는 그런 선행마들을 타봤지, 우리나라처럼 채찍 떼고 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선행마들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선행마 말머리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수들보다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우리나라 기수들은 소처럼 때리고 나와서 선행을 가는 마필들을 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3번 사이렌스점은 이 편성에서 그래도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나마도 선입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메리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은 대부분이 이제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 일생인데, 여기서 이제 배당 마필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말이 괜찮습니다. 2번 금빛들판이란 마필이 직전 두 번의 경기에서 나름대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교시 2번 금빛들판도 피리 배팅권의 난척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9번 동방태양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번 금빛들판, 9번 동방태양 이런 마필들이 능력 여부를 떠나서 이번 경시 전력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이라 자, 3번 사이렌스 점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미숙의 신마와 희영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산교차 1경주. 자, 신마들 중에서는 가만히 보면 4번 라스트 티켓이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 장기 휴양 마필들과 일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여기에 2번 다이내믹 대시라는 마필도 선행력과 정반 탄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2번 다이내믹 대시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 신마 중에서는 2번 다이내믹 대시와 4번 라스트 티켓, 자, 이 두 마필들이 그나마도 가장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가운데, 자, 이번 경주시 또 간신권 마필로 희영군 성장마 중에서 고른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로 지난번 경주시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3번 갤럭시 골드라는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능력 하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끝날 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1200이나 1300이면은 이 마필을 또 한 번 강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이 1000m라면 이 마필의 적정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3번 갤럭시 골드가 뭔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어쨌든 현금 마필들 중에선 3번 갤럭시 골드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높게 가지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2번 어거스트 러시, 당연히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수한 선행력과 더불어 정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모습이긴 했지만 자, 이번 경주시에도 충분히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2번 어거스트 러시는 일단은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이미 메이드가 돼 있고, 여기에 또 배당권 마필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또 있습니다. 매번 인기를 끌고도 실전에서 조금 걸음이 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이번에는 제대로 칼을 갈고 나온 마필이 있기 때문에 딱 3마리를 갖고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자, 이 1호제 2경주 오늘 강타의 오전장 첫 번째 승부처를 멋지게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마로 넘어가서 자, 부산교차 2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느 특정 마필이 무조건 세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은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 연출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소리킹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이 경륜에게 핑퐁을 계속적으로 치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계속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경주마가 뛰는 데 있어서 자기 패턴, 자기 그림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7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새벽잠이 없는 사람들은 3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생체 리듬과 더불어 경주력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리킹은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이번 소리킹이란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승부처에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일요 이경주 일요 첫 번째 승부처 먹고 또 강타의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경차 이경주 부산경마 또 첫 번째 승부처를 연장으로 엎어치기로 먹은 뒤에 다시 한번 일요제 3경주 자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는 10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그런 경주예요. 자 일단 뭐 신마와 성장마 간의 일전은 강타가 최고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왜 그렇죠?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사람도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듯이 말이라는 것도 2세에 데뷔를 해서 3세 때 어느 정도를 뛰고 4세 때를 어느 정도 뛰고 뭐 앞말과 순말의 성장 속도에 있어서는 앞말이 빠르고 순말이 대기반석이고 4세 이후부터 급성장의 성장을 순간을 보여준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경주마의 성장 패턴이나 성장 추이를 알아야만 이런 신만에 있어나 성장만에 있어야 강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이번 경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신마 중에선 2번 댄싱 울프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이 어드마이어돈, 캔베스트 자 요 마필들의 자마로서 기본적으로 마필가도 중고가로 빠른 마필입니다. 자, 중간사시 빠르게 출발을 한 뒤 잡고 선입권 두 번째를 정리하고 4코너를 적당하게 서낸 뒤 좌측을 2대 때리고 가필 가는 데만 유도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발력, 근성, 스피드 모두 겸비했고 좋은 주폭과 안정된 주행, 자세를 보여줬던 마필로서 마필 자체가 완전히 완성도가 높아져 있다. 그러게 빠르게 성장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선 신마 경주이지만 이번 댄싱 울프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번 댄싱 울프의 파트너는 이 주행검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의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이 한두가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 마필을 중계단 단통으로 때릴 생각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그 마필의 잠재력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강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이 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중간한 단통으로 자 오전장 1호 2경주 부산교차 2경주 1호제 3경주까지 해서 3개 승부처를 1호 3경주로서 유종일을 멋지게 걷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댄싱 울프는 꼭 배팅권에 가져가라는 말씀을 전하여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판에서 어떤 인기를 모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편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로는 6번 매직파크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마필 자체가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된 추임력을 바탕으로 금강경주시 선행력까지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번 매직파크는 피릿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1번 대호여걸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사실상 직전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한 번 더 경주력을 뽑아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번 대호여걸까지는 피릿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들이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제3경주에서는 6번 매직파크를 필두로 1번 대우요걸, 6번 1번 막건이 배팅권의 중심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4경주도 자,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마 중에서는 9번 불굴의 신화라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검사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가볍게 밀어내며 선두 경합을 하면서 전개를 하고, 4코나 약간 크게 선회를 하면서 직선에 접어든 뒤, 자, 마필 가는 대로 가볍게 추진을 하면서 여유있게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 기본기도 잘 다져진 모습 속에 특히나 좋은 주폭의 주행 자세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순발력도 괜찮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번 주에 출전을 하는 그 퓨리스 파크라는 마필이 있죠. 그 마필과 북의 형제마가 되겠는데, 자, 마필 자체는 워낙에 좋은 모습이라서 9번 불굴의 신화, 요 정도의 마필은 충분히 입상권이 또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8번 픽 브라이트 스타라는 마필이 지난번 데뷔전치 선출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의 선전이 유력해 보이는 편성이 아니냐. 자, 그래서 8번 픽 브라이트 스타, 9번 불굴의 신화, 요 두 마필의 선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배당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필이 당일 현장 상태를 보고서 그 세 마필로만 배팅권을 형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딱 3마리 갖고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심차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들 중에서 훈련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어느 마필이 제일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5번 임팩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 경주 때 좀 부진을 했죠. 자, 부진을 했는데 그 부진 자체가 선행력의 부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 이제 여타 마필들번에 승부 의지가 좀 결여된 모습도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번 경주에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5번 임팩트는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갈 생각입니다. 종교 상태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번 UCC 준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강타가 왜 부산경마의 최강자인지를 요 준메인 승부처 적중으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이면 내용, 분석이면 분석, 갱또면 갱또, 어떤 것으로도 지지 않는다. 자, 부산교차 4경주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타가 적중을 자신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4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 무조건 적중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 자, 이번 부산제 4경주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다음 1호제 5경주가 1호경마 UCC 준메인이고요. 부산교차 5경주가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고요. 또 1호 6경주가 아시아 챌린저컵 현장 승부처까지 해서 4개의 승부처를 쫄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관문인 이 1호 제5경주 1호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은 의외로 초반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들인 12번 돌직구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수가 있는 편성인데,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번 경주시 불안하게 볼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마들이 의외로 올라오면서 배당을 와장창하고 터뜨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의외의 배당만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배당판의 인기마인
12번 돌직구와 같은 마필들에게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배팅권에서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 5경주는 은근히 복병권 마필들이 지금 워낙에 마필이 좋아서 마방에서도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말이 좋다. 내가 간다.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필들이 복병권 전력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능력 분석을 해봤을 때 안 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기만들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야? 인기권 전력들이 부러진다는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작심 배당을 갖고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UCC 준메인 승부처다. 자, 그래서 12번 돌직구가 8이긴 하지만 너무 연연하는 전략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가대 받치기나 그 정도로만 노려볼 마필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7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자, 부산경차 5경주 자,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로 왔네요. 자, 메인 승부처는 뭐예요? 적중으로만 인사드리는 게 메인 승부처입니다. 무슨 앞값대는 등 무슨 똥 밟는 소리가 필요 없어요. 자, 이 편성에는 당연히 3번 석세스 스토리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편성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근간 2번의 경주 선행으로 일궈냈던 근간 2번의 경주라고만 놓고 본다면 이 편성에선 얘를 이길 놈이 없다. 그렇다고 이 마필이 선입전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승군전에 19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에 따른 문제 변수와 선행을 못 갔을 때 늘어난 거리에 대한 선입전개에 대한 변수 이런 게 문제이지 나머지 변수는 없어요. 어쨌든 3번 석세스 스토리는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자, 이번 UCC 메인 승부처 역시도 꿀배당 한 방으로써 엎어치기 승부처로 제대로 된 메인 무조건 오로지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강타의 메인 승부처의 3번 석세스 스토리는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입니다. 일요제 6경주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아시아 챌린저컵 주중에 제가 이 경주는 복귀를 해드렸던 경주예요. 자, 일단 선두권에서는 누가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두권에서는 누가 제일 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던 간에 선두권에서는 제가 보는 경주시에는 10번 뉴욕블루 또 여기에 그 카우보이선 13번 카우보이선 13번 프라이토 이상 4주의 선행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는 저는 프라이톱이 그래도 이 홈그라운드의 2점을 살려서 선행을 가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번 뉴욕블루도 근간에는 선행 일변도의 모습이 아니라 선입도 뛰어본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번 뉴욕블루가 선행을 가든 14번 프라이톱이 선행을 가든 간에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엔 프라이톱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번 프라이톱 쪽에는 선두권에서 맹인을 떨칠 것으로 예측을 하는 마필이라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1번 마필인 쇼콜라베린도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마필인데 쇼콜라베린 그 다음에 뉴욕블루 프라이톱 중에선 저는 프라이톱킨의 선정 가능성의 메리트를 두고 싶고 여기서 선입선에서는 13번 카우보이선을 한국 마필들 중에서는 두 마필을 제일 세게 봅니다. 13번 카우보이선과 14번 프라이토킨 이 두 마필을 제일 세게 보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원더볼트도 이 엘파트리노의 추임력을 이길 수 없고 트레드의 추임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얘네들한테 안 된다고. 원더볼트 같은 마필은
그리고 왓치빌리지의 선행력 갖고도 안 되고 뉴욕블루가 선행을 못 간다면 얘도 안 되고 인디안블루도 안 돼요.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차피 앞선이 아니면 안 되는 경주야. 그러면 13번 카우보이선 아니면 13번 프라이 토킨이 선행 선입으로 해서 끝까지 버팅기는 거니 여기에 막판에 엘파트리오가 어떤 주입력을 갖고 오느냐 요 정도가 이번 현장 승부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좋은 마필을 놓고 제가 때려볼 생각입니다. 저 거의 다 오픈했잖아요. 현장 승부처를 다 오픈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보도록 하시죠. 제가 무조건 한번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프라이 토끼를 제일 세게 본다. 왜 세게 보는지 아마 당일 뚜껑이 열려보면 강타가 이래서 이 말을 세게 본다고 그랬구나 아마 실감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꼭 한번 현장에서 두들겨 봐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엇비슷한 능력을 보유한 마필 간의 한판 승부이고 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먼저 9번 언브라이드를 보여줍니다.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패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약간 이 18종 마필들이 늘 그렇듯이 근성이 좀 부정한 것이 흠이긴 한데 또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1군에 올라와서 1군 적응력을 어느 정도 배양을 하고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의 마필로 봐줄 수가 있겠고 여기에 8번 멀티럭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입상 기대치를 나름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저는 9번 언브라이드를 보이지만 8번 멀티럭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산교차 6경주 9번 언브라이드를 보자 8번 멀티럭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7경주 과연 어떤 능력마가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1번 포트레이입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인데 자, 이번 편성에서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자, 5번 트윈스걸이라는 마필도 빠르지만 일본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초반부터 민다면 선두권 모색도 가능하지만 굳이 선행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2번 매를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욕심내지 않더라도 1300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포트레이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안고 간다면 4번 흥부박치라는 마필인데 조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꾸준히 상위군 마필과 열심히 훈련을 실시했는데 문제는 마필 자체가 부중이 좀 58kg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이 과부중에 따른 부담감이 마음에 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뛸지 여부가 관건이다. 자, 다음은 10번 푸른 거탑인데요. 상대적으로 55.5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4번 흥부바시보다는 10번 푸른 거탑이 분명히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포트레이와 10번 푸른 거탑, 여기에 4번 흥부바시인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1번 포트레이와 10번 푸른 거탑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8경주는 원래는 강력하게 그 메인 승부처로도 때려보려고 생각을 했었던 경주인데 포기를 했어요. 그냥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주의 메리트가 좀 있죠. 그렇게 보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일단 훈련 상태나 마필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5번 몰리드코가 가장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열심히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는 5번 몰리드코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몰리드코는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시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근간에 지난번에 특히나 부진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쓸고 왔던 마필이라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5번 몰리드코는 이 편성에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배팅권에 핵심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자, 멋지게 하이라이트 승부처. 이게 저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이 형성이 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맞히면 돈입니다. 자,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 원래는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했던 승부처인데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그만큼 때려볼 만한 메리트가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빵빠라밤 빵빵빵 빵빠라밤. 자, 일요경마 최고의 승부처인 자, UCC 메인 승부처 일요제 구경주에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예요. 뭐가 들어와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선두권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상태가 좋은 놈은 6번 슈퍼드래곤이라는 마필이 상태가 좋습니다.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행보라면 승곤전을 맞이하고 있고 18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선행을 나선다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기세도 갖고 있다. 마체가 작은 것이 흠이지만 조금은 그래도 능력 발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슈퍼드래곤이 이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배당이 터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 배당을 바로 강타가 잡아드리고 자, 이 중에서는 6번 슈퍼드래곤이라는 배당권 전력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남은 한 경주, 이로제 10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 경주는 한번 순리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흑기사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조금은 어설픈 전개를 펼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주에는 유성환 기수가 일찌감치 끌고 나와서 제대로 된 조교를 시행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보다야 당연히 더 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자, 여기에 2번 늘푸른 총령인데 지난번 입상 자체가 1군에 와서 입상을 했는데 우연한 입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도 자기 능력에 베스트라고 보지 않고 있고 또 무빙력이 괜찮은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약간은 어부지리성 입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도 2번 늘푸른 청력은 직전보다도 더욱더 많은 경주력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아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이게 7번 초원여제까지 자, 이 세 마필은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인데 아무래도 이제 11번 흑기사 쪽에 메리트를 두고 7번 초원여제보다는 자, 4세 전성기의 기량을 갖고 있는 안말이긴 합니다만 2번 늘푸른 총력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그래서 11번 2번 쪽에 주안을 두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쉬었네요. 자,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진 거고 강승부 주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현장 예상에서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가주신다면 그만큼 저에겐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승리가 강타에게 보람입니다. 자,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시행되는 강타의 강승부 주간에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현장 승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